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달솜씨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그리는 강좌를 준비해봤어요. 기존에 올렸던 바다 그림은 파란색이 메인이 되는 시원한 바다 풍경이 대부분이었다면 오늘은 노을이지는 파스텔 톤의 바다를 그려볼게요. 그 전에 제 소개도 짧게 하자면 저는 모바일 쪽 게임 회사에서 배경 원화가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무 작업을 해왔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그림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름 10년 이상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디지털 그림 작업의 꼼수 이런 팁 같은 거를 아이패드로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그리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 같이 힐링 받으면서 그림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1편에서는 노을이 지는 바다 부분 위주로 설명해드리고 2편에서는 노을 진 구름과 태양빛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달솜씨 브러쉬 세트와 완성된 그림은 영상 아래 정보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주세요. 새 캔버스는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다시 검정 플러스 눌러서 설정을 할게요. 단위는 픽셀로 하고 너비는 4800, 높이 6000, DPI는 300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DPI는 해상도를 말하는 건데 그림을 웹에 올릴 용도면 72로 하시고 인쇄를 할 그림이다 그러면 300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나중에 인쇄도 할 수도 있어서 300으로 해놓을게요. 색상 프로필에 들어가면 RGB와 CMYK가 있는데 CMYK는 인쇄용 컬러 모드로 이 옵션은 첫 번째 거를 많이 사용하시고 RGB는 웹용일 때 컬러 모드로 옵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많이 사용해요. 저는 영상으로 보이는 색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RGB에 이 두 번째로 해놓고 창작을 눌러줄게요. 노을이 지는 하늘부터 칠하기 위해서 연한 하늘색을 선택하고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의 소프트 브러쉬로 여기 위에 부분부터 칠해 볼게요. 오늘 브러쉬바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쉽게 작업을 할 거니까 끝까지 그림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분홍색을 선택을 하고 수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곡선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은 노란색을 넣어서 태양빛을 표현을 해볼게요. 쭉 일직선으로 긋고 한가운데는 볼록하게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레이어 2를 새로 만들고 노을이 지는 바다색은 연한 주황색을 우선 깔아줄게요. 하늘이 이 정도 보이게 해줄 거고요. 선택 툴에 직사각형으로 바다 영역을 잡고 색을 넣어주세요. 하늘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이동 툴에 자유 형태로 아래로 내릴게요. 여기 아랫부분에는 하늘색의 영향을 받는 노을 지은 바다를 그릴 거예요. 우선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 앞에 작은 화살표로 이어진 거 보이시죠? 레이어 3은 레이어 2번 그림 영역 안에서만 이제 색이 칠해지게 되는 거예요. 색을 좀 진한 색으로 해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색이 칠해지고 레이어 2번 그림 밖에는 이렇게 칠해지지가 않아요. 좀 색을 쉽고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활용을 해주세요. 다시 지우고 작업을 해볼게요. 연한 보라색으로 칠해볼게요. 브러쉬 조절바를 작업하면서 의도치 않게 건들 수가 있으니까 위로 좀 이동을 해 놓을게요.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물결의 방향도 생각하면서 약간 사선으로 칠해주세요. 브러쉬를 더 작게 해서 물결 두 줄이 들어갈 곳도 살짝만 표시를 해줄게요. 이 아래는 흐린 초록색으로 칠하고요. 그리고 붉은 톤이 많이 들어간 갈색을 선택해서 이 아래쪽에 모래 부분도 넣을게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밑색을 깔아주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디테일을 이제 올려볼 건데 레이어 4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고 초록색으로 이 부분에
위로 올라가는 파도를 그려볼 건데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해볼게요. 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형태 수정을 위해서 지우개도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좀 얇게 해주면서 굴곡을 더 내줬고요. 아래쪽도 더 다듬어 볼게요. 그리고 수평선에 가깝고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얇은 선으로 파도를 그려주세요. 손에 힘을 좀 빼고 필압을 약하게, 그리고 손가락도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파도 방향으로 아랫부분을 문질러서 결이 보이면서 아래색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줄게요. 잔물결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요소의 대양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왼쪽 이 아래일수록 가까이에 있다는 설정을 잡고 브러쉬를 크게 해서 그려줄게요. 레이어 5를 클리핑 마스크로 추가하고요. N을 눌러서 레이어 속성을 변경해 볼게요. 보통을 기준으로 위쪽은 어두움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밝게부터 핀라이트까지는 밝은 부분에 관한 속성이에요. 이 중에 오버레이는 보통은 밝은 부분을 칠할 때 사용하지만 어두움을 표현할 때도 사용 가능해요. 오버레이를 해놓고 잔물결을 어떻게 색을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회색으로 정하고 칠하게 되면 아래 레이어 색의 영향을 받아서 진한 초록과 분홍으로 각각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레이어 속성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색을 더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 조절을 계속하면서 오른쪽과 뒤로 갈수록 더 연하고 작게 물결 넣고요. 이번에는 흰색으로 밝은 색의 물결을 표현할게요. 어두운 부분에 칠한 것 같이 브러쉬 크기는 계속 조절해서 칠을 해주세요. 더 자연스럽게 밑색하고 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낮춰줄게요. 이번에는 파도의 거품을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해주세요. 브러쉬는 구름으로, 색은 연한 하늘색으로 거품을 그려주세요. 파도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작게 그려주세요. 이 지우개 툴에서도 구름 브러쉬를 사용해서 수정해 볼 건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되어 있죠? 다시 브러쉬 툴을 한번 누르고 지우개 툴을 한 2초간 누르면 앞에 사용한 브러쉬로 동일하게 바뀌게 돼요. 이 기능도 꼭 잊지 마시고 사용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좀 지워서 모양을 다듬고 왼손으로 브러쉬 크기도 변경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브러쉬 크기보다는 다양한 크기의 브러쉬로 파도를 그려주세요. 지우개 툴하고 브러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실루엣을 다듬어 주세요. 모래바닥에 있는 거품도 그려볼게요. 여기는 더 작은 브러쉬로 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파도에도 거품을 좀 작게라도 좀 표현을 해주세요. 일자로 쭉 긋는 게 아니고 강약을 생각을 하면서 필압을 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힘을 빼서 연하게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모래 위에 있는 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 브러쉬와 흰색으로 정하고
이 브러쉬는 리얼한 물 표현할 때 도움이 돼요. 진짜 이런 디지털 그림 작업은 브러쉬발이 반 이상이 돼요. 상황에 맞는 브러쉬만 잘 사용해도 그림을 좀 빠르게 그리고 더 있어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도 잘 활용해 보세요. 거품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위에 한 번씩 더 눌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우개로 가늘게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계속 이어서 거품에 입체감을 줄게요. 파도가 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브러쉬 크기는 조정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해주세요. 뒤에 있는 파도에도 밝은 부분을 추가할게요. 높이 올라간 파도에도 잔 물결을 더 추가하고 바닥하고 선이 이어지게 그려주세요. 부서지는 파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달솜씨 브러쉬 세트를 써볼게요. 수채화풍의 그림이나 질감 표현용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 브러쉬 세트예요. 이 중에서 5-1 또는 5-2 워터드랍 브러쉬를 사용해서 물방울을 그려볼게요. 구멍을 내서 거품을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색은 진한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주세요. 모래 위에 물을 그려줄게요. 앞부분은 하늘색을 써서 칠해주세요. 과하게 칠한 곳은 지우개 툴에 소프트 브러쉬로 지워주고요. 여기도 5-1 워터드롭 브러쉬로 구멍을 내줄게요. 수정을 손가락 툴에 소프트 브러쉬로도 해볼게요. 그리고 조정 툴에서 색조 채도 밝기로 어둡게 색을 만들어 주세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 속성을 곱하기로 해서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줄게요. 색은 회색으로 하고 브러쉬는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브러쉬의 투명도를 좀 낮게 해서 더 자연스럽게 색을 넣을게요. 이 아랫부분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명암을 추가해 줄 거예요. 올라가는 파도의 아랫부분에 칠해주고 여기 거품 부분에도 좀 넣어줬고요. 지우개로 수정을 하면서 어두움을 넣어주세요. 더 진하게 어두움을 넣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좀 높여줬어요.
이 부분에도 파도에 의해서 생긴 자국하고 또 그림자도 넣어 볼게요. 손가락 툴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색을 좀 펴주면서 부드럽게 바탕색과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과한 곳은 지우개 툴로 수정을 하고 파도와 모래가 만나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이 구멍으로 표현한 거품 부분에도 그림자를 넣어서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세요. 지우개 툴로 수정도 하고 손가락 툴로도 파도 방향을 좀 밀면서 그림자를 다듬을게요. 이 브러쉬 툴, 손가락 툴, 지우개 툴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디테일을 올려가는 거예요. (9번) 샌드 브러쉬로 모래 질감을 표현할게요. 색은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정해주세요. 물속에 있는 모래 질감은 연하게 넣어야 되니까 불투명도를 내려줬어요. 화면 터치해서 레이어 7번을 선택을 하고 거품의 이 앞부분만 좀 밝게 수정을 해줄게요. 선택 툴의 올가미로 영역을 잡고 색을 더 밝게 수정을 해줬어요. 파도 부분은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5-1번) 또는 (5-2번) 워터드롭 브러쉬로 물방울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주세요. 이 부분은 더 과하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1편에서는) 파도 부분을 중점으로 보여드렸고 다음 (2편에서는) 노을 배경의 구름과 빛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2편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게요.